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초대 손님이 많습니다. 아까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 이경 대변인과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이번은 이분 뉴스 강지호 기자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강지호 기자 오늘 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오늘은 서초 중앙지법에 다녀왔습니다. 아, 오늘 재판이 있었군요. 예, 오늘은 이재명 대표 대장동 재판이 있었고요. 증인으로는 유동규 증인이 나왔습니다. 아, 또 유동규인가요? 네, 지금은 이제 이재명 대표님의 변호인이 신문하는 게 아니라 정진상 실장 변호인이 지금 신문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유동규와 관련된 사건이 지금 여러 개 얽혀 있는데, 예, 이제 김용 부원장 사건은 이제 항소심이 진행 중이고,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 사건은 이제 병합이 돼서 지금 현재 1심이 진행 중이잖아요. 예, 지금 1심입니다. 예. 그래서 유동규가 이와 관련된 어떤 증인신문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 측은 반대 신문을 이미 끝냈고, 예, 이제 정진상 실장 측의 반대 신문이 진행 중이다. 예, 맞습니다. 아. 근데 뭐 내용은 비슷하지 않나요? 사실 지금은 이미 다 큰 틀은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변호인 측에서 그 이후에 궁금한 거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네. 이미 사실은 다 나온 내용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요번에 이 유동규 씨가 심리 상태가 되게 불안하구나라고 많이 느꼈어요. 아, 다른 때에 비해서 유독 불안해 보인다. 유독 불안해 보였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원래 그 유동규 씨가 이 증언을 할 때 되게 이상한 말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뭐 토 나온다, 이재명 대표 얼굴 안 보이게 해달라 하면서 계속 지속적인 시비를 걸었었는데 네. 오늘 제가 재판장을 지금 한 5시간 보고 왔는데 느꼈던 거는 이거 학생들이 싸우는 식으로 증언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변호사가 이거 물어보면 계속 이 변호사한테 딴지 걸고 시비 걸고 그래요. 그러니까 질문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너 왜 그런 질문하니?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변호사가 A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럼 사실 변호사한테 중요한 거는 yes 아니면 no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리고 yes면 그 뒤에 설명이 필요한 거고.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모른대요. 근데 뒤에 사족을 길게 붙여요. 그러니까 이제 변호사 측에서는 그게 시간을 사실 질질 끄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면 질문할 게 상당히 많습니다. 많죠. 그래가지고 좀 끊으려고 하면 말 끊는다고 또 뭐라고 해요. 그냥 계속 말싸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판사님도 몇 번이나 말리셨습니다. 유동규가 진술할 때마다 많이 보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자기 하고 싶은 말만 막 늘어놓는데 어떨 때 보면은 질문에 대한 답이라기보다 엉뚱한 얘기를 막 해요. 그렇죠. 그래 놓고서는 뭐 제지를 한다든지 다시 재질문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버럭 화를 내는 맞습니다. 이번에도 뭐 그런 상황이 계속됐나 보군요. 이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게 우리 제목이 계엄이 들어갔잖아요. 네. 계엄 이후에 지금 민주당 쪽으로 완전히 분위기가 넘어왔으니까 유동규가 불안한 것 같아요. 전에 재판에서는 하루 종일 계속 그러진 않았거든요. 계속 네. 싸우던 듯이 말은 안 했어요. 근데 오늘은 거의 구할이 약간 변호사랑 싸우듯이 말을 합니다. 네. 그걸 보고 유동규가 마음에서 진짜 불안하구나. 앞에서는 지금 막 한남동 간져가서 막 셀럽처럼 행동하고 제가 실제로 봤거든요. 네. 당일날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뒤에 사람들이 진짜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네. 그런 거 보면서 본인이 지금 셀럽이 다 됐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유동규 하는 행동이. 그러니까 저도 그 한남동 앞에서 그 유동규 씨가 이렇게 집회에 참여하는 거 봤어요. 예. 그런데 글쎄요, 정광훈 목사보다 잘하는데요. 막 소리 막 이렇게 지르라고 네. 유도하기도 하고, 야, 혼자서 구호 선창하기도 하고 하는데,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야.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서도 법정에서는 꽤, 좀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황을 보였다. 본인이 이재명 겁 안 난다라고 하는데 겁이 많이 나는 모양이군요. 우선 겁이 많이 나 보이고 우선 우리도 일반 사람들도 지내다 보면 언제 민감해지던가요, 선배님은? 글쎄, 뭐 아무래도 내가 조금 현실적으로 조금 상황이 좀 안 좋아질 때, 급박해질 때, 사실은 기분이 좋을 때는 누가 나를 툭 쳐도 그냥 넘어갑니다. 그렇죠. 내 기분 좋으니까 상하기 싫으니까.
근데 조금만 뭐라고 해도 불같이 화가 나는 건 내가 뭔가 불안하거나 기분 나쁠 때 그래요. 네, 오늘 유동규 씨의 행동을 보니까 지금 상당히 이 심리 상태가 불안한 것 같아요. 말투나 화내는 거 그런 걸 보면 저는 약간 불안하더라고요. 안 그래도 조금 그런 증상이 있었습니다만 부쩍 심해졌군요. 예, 전 부쩍 심해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동규의 진술을 보면 횡설수설한다라는 평가 참 많았는데 예, 그러면 지금 말이 더 이상하겠군요. 거의 싸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변호사와 싸운다. 자, 그래서 오늘 썸네일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계엄 이후 더 심해진 유동규의 횡설수설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주로 어떤 내용에 대한 신문이 진행이 됐습니까? 우선은 이 약간 횡설수설한 거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김만배가 나묵을 껴준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또 나왔군요. 예, 뭐 이게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우선 대장동을 주도했던 곳이 뭐 처음에 뭐 LH, 뭐 이강길, 나묵 그리고 김만배로 넘어와 가지고 대장동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예, 대화를 이제 유동규랑 하게 됩니다. 이제 변호사가 유동규가 이런 말을 해요. 김만배가 나묵을 껴주는 이유는 주민들을 잡고 있고, 그러니까 주민을 좀 잘 알고 있고 대장동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전부 알고 있어서다라고 얘기를 해요. 김만배가 나묵을 껴준 이유는 네. 변호사가 그러면 나묵이 전부 알고 껴줬다라고 하면 김만배가 나묵을 전부 컨트롤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든 걸 알고 있는 정보가 힘인 건데 그렇지. 지금 나묵이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김만배가 휘두를 수가 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 거는 김만배나 나묵에게 물어봐. 김만배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이 전체적으로 자기가 이 나묵을 끌고 갈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하면서 말을 합니다. 근데 원래 나묵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렇죠. 원래 나묵이 먼저 시작을 그 했잖아요. 나묵이 먼저 들어갔고 자신들이 얽혀있는 사건들 이른바 사법 리스크를 그렇죠. 해소하기 위해서 김만배를 끌어넣은 건데 지금 유동규는 정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온 그 김만배가 나묵을 끼워줬다라고 말하는 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하니까 엉뚱하게 그거는 만배한테 물어봐. 그렇죠. 그럼 뭐 하자는 거야? 근데 아마 이게 그건 것 같아요. 원래 나묵이 주도하고 있었고 추후에 김만배 씨가 들어왔는데 뭐 김만배가 나중에 잡지 않습니까? 이 대장동 네. 사업을. 그러니까 여기서 그나마 껴준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유동규가. 아니 나묵이 돈을 갖고 있으니까 들어간 돈이 있으니까 못 내친 거지 뭐. 그렇죠. 근데 그걸 굳이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 김만배는 현금이 없어요. 근데 나묵은 현금을 갖고 있었으니 그래서 끼울 수밖에 없었지. 아니 끼울 수밖에 없었지 아니라 버릴 수가 없었던 건데. 그렇죠. 글쎄. 근데 뭐 나묵이 주민들을 뭐 잘 알고 있다. 당시에 김만배 씨 오늘 내용도 나왔었는데 당시에 사업을 뭔가를 진행하다가 잘 안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돈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잘 안 되는 부분도 많고 해서 네. 그래서 좀 어려울 때였죠. 네. 아무튼 그러니까 유동규는 자기가 할 말이 없거나 말문이 막히면은 버럭 화를 내거나 오히려 묻는 사람을 핀잔 주는 방식이었다. 그렇죠. 핀잔 주는 방식이고 그리고 어떠한 증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사실 자기와 관련된 거 아닌 것도 사실 변호사가 다 물어보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혹시 이런 부분 아시나요? 사실 화낼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모른다 하면 모른다는 거 넘어가거든요. 변호사가 막 집요하게 캐묻고 하지 않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넘어가요.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반응이 어떠냐? 그런 거를 왜 나한테 물어보냐 그러고 그런 것들은 예를 들면 정진상 얘기해요. 그럼 정진상한테 물어봐라. 아니면 뭐 나무한테 직접 물어봐라. 좀 이런 식의 반응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신경질적인 반응 이렇게 봐도 되겠군요. 신경질적인 반응이 계속 유지돼요. 참 그게 과연 판사가 가만히 있어요? 원래 이 판사님이 이런 행동을 보면 가만히 잘 안 내버려두거든요. 그렇죠. 제지를 한다든지 제지를 진정을 하거나. 시키다든지. 근데 요번에 이 판사님은 유동규의 좀 편의를 많이 봐주는 것 같아요. 어. 이게 판사님이 유동규를 편들어준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사람이 피고인으로 나온 게 아니라 증인으로 나오기도 하고 좀 심리 상태가 우리가 보다 약간 지금 불안정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배려를 좀 많이 해주는 것 같습니다.
배려를 한다고 하더라도 좀 과도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많이 가도하죠. 많이 과도해요? 예. 재판장을 제끼고 자기가 재판을 주도한다 뭐 이런 평가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재판의 중간에 끝내고 밥 먹으러 갈 때 그걸 누가 원래 진행을 해야 됩니까? 재판 오늘 오전 재판 끝내고 오늘- 점심 식사 유의하겠습니다. 판사가 하는 거지. 유동규 당연한 거잖아. 그런 걸 유동규가 주도를 해요. 밥 먹고 갑시다. 판사님 좀 배고픈데 밥 먹고 하면 안 될까요? 그리고 오후 재판에서 뭐 이런 것들 있죠. 뭐 커피 한 잔 먹고 하면 안 될까요? 아니면 좀 빨리 끝내고 싶을 때 판사님 저 오늘 너무 화가 나가지고 머리가 아파서 도저히 못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라든지. 오늘도 5시간 정도 했으면 좀 빨리 끝난 편인데 근데도 판사님이 고마워하더라고요. 5시간까지 했다고? 예, 그러면서 유동규 증인 오늘 잘해주셨고 다음번에도 이 정도 시간 해주시라. 판사님도 진짜 애기 다루듯이 지금 하고 있어요. 애지중지. 아니 8시간씩 예. 이렇게 하다가 네. 5시간이면은 한 서너 시간, 저녁 시간은 못 한 거거든요. 네. 맞다. 지난번에는 3시간 남짓하고 말았구나. 예, 저번에는 2시간, 1시간에서 3시간 하고 갔단 말이에요. 네. 자기 화를 주체를 못 해가지고. 그러니까 요번에 5시간 하니까 고맙대요, 판사님이. 아니 뭐야? 이거 뭐 금쪽이야? 근데 요번에 판사님이 유동규 증인은 자기가 마무리하고 이제 시기가 왔거든요. 바뀔 시기가. 판사가 재판부가 바뀌는 시점이 왔죠. 예, 재판부가 바뀌는 시점이 와가지고 전진상 변호인이 이 증인 신문하는 것까지 마무리 짓고 가야지라는 생각 때문에 유동규를 더 좀 타이르는 것 같아요. 말년병장 같은 느낌이군요. 그렇죠. 뭐가 당해도 이제 기쁜 거죠. 그러면 제목을 바꿔야겠다. 유동규 제모래니그가 아니라 이거를 금쪽이 유동규라고 하겠는데요. 예. 오은영 예. 박사가 필요하네요. 금쪽이 유동규. 금쪽이 유동규. 예. 자, 서초동이라고 해야 되나요? 서초동 금쪽이 유동규. 예, 서초동 금쪽이 유동규. 계엄 때문에 심해졌다라고 합니다. 예. 서초동 금쪽이 유동규, 계엄 이후 더 심해졌다. 횡설 주설. 야, 그러면 우리 판사님도 참 극한 직업이시네요. 네, 지금 판사님도 극한 직업이죠. 예. 자, 오늘 또 어떤 얘기들이 또 이어졌습니까? 그리고 이제 자산관리 서판교에 관련된 내용도 좀 나왔는데. 서판교, 자산관리 주식회사. 그렇죠. 이제 변호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시 박영수와 그 후배 양재식이 들어왔었다. 주주명부를 본 적 있어?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아니? 주주명부를 안 봤다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관리하던 사업인데? 유동규는 기본적으로 스탠스가 이재명의 자산관리를 자기가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계속 스탠스잖아요. 당시에 이 박영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은행 그 이사회 의장을 맡고 있어가지고 그 원래 뭐 지분 투자나 이런 것 때문에 이 대장동에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와서 이제 지분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막 지분을 나눌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많이 하거든요.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고 얘기를 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 돈이 아니고 내가 지지하고 있는 정치인이거나 나보다 윗사람의 돈 자금은 비자금인 거잖아요. 얘 그치. 주장에 의하면. 그치. 비자금을 관리하는데 주주명부나 이런 것들을 속속들이 잘 안 본다?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안 봤다라는 거는 전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예. 내가 이재명이라면 유동규를 잘랐겠네. 그리고 유동규가 항상 이런 말 합니다. 이재명은 꼼꼼하고 이것저것 다 잘 알기 때문에 자기가 모를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유동규 말처럼 꼼꼼한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 같이 이런 식으로 자금 관리를 한다라고 하면 가만 안 놔두지. 가만 내버려두지 않죠. 아니 그리고 유동규가 말하는 거 보면은 지가 너무 설명을 잘해가지고 이재명이 다 흡족해 했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주주명부도 제대로 안 살펴보고 있는데 뭐 얼마나 뭐 어떻게 석정해? 그럼 거짓말을 나불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김만배나 남욱이나 정영 이 사람들이 뭐 초창기 같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그러면 지분은 어떻게 되니 물어보면 그것도 기억이 안 난대요. 그러면 이재명의 지분 얼마니?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제 자기가 계속 자기 건 아니라고 하니까 물어본 거예요. 이재명의 지분은 그럼 얼마였어? 그러니까 이재명 지분 한 30%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고초를 받고 있는 게 이 이재명의 돈 심부름 때문에 뇌물죄로 내가 여기 있다. 지금 날 이렇게 쓰고 계속 버리려고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동규는 지가 받은 돈은 다 이재명 거였다. 이런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대장동에 관련된 지분은 자기의 지분이 아니라 이재명의 지분이라는 거죠. 내 명의로 된 그냥 근데 지분. 그렇게 많은 돈을 지가 관리하면서 주주 명부도 안 받다. 그렇죠. 이거 주주 명부 안 보고 기억 안 나는 건 참 말이 안 되는 게 두 개 다 말이 안 됩니다. 본인의 돈이었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이 윗사람의 비자금을 관리했더라고 하면 더 섬세하게 봤어야죠. 그러니까 그 그렇죠. 관리한 게 아니란 거고. 아니 참 도대체가 이해가 아니면 이미 다 받았던 거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아니면 이 김만배 말처럼 그 돈은 유동규 돈이 아니라 만배가 잠시 명의만 빌린 돈이거나. 오히려 지금 유동규가 하는 말을 그대로 믿자면 만배 말이 맞는 거예요. 저도 지금 유동규 씨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김만배 씨가 하는 말이 조금 더 신뢰가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지 돈이면은 자기 돈인데 안 받다는 건 당연히 말이 안 되는 당연히 거고. 말이 안 예. 되고. 근데 이재명이 자기 그 비자금을 유동규한테 맡겼다. 그렇다고 해도 이 정도로 소홀히 관리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말이 되려면 사실은 딱 한 가지. 유동규는 이름만 빌려줬을 뿐 실제로는 만배 돈이었다라고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리고 금액 자체도 사실 뭐 차 떼고 포태서 몇백억이지 원래 1,000억 단위였잖아요. 그렇죠. 1,200억인가 1,400억. 1,200억, 1,400억 되는 돈인데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있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돈이 400억대로 줄잖아요. 그렇죠. 이제 차 떼고 포 떼고 하다 근데 보니까. 차포가 그렇게 커? 그러네. 아니 차포가 아무리 많아도 절반 그렇죠. 이상이 떨어지는 게 어디 있어? 1,000억이 떨어진 경우 어디 있어? 그리고 심지어 정치인의 돈인데. 그러니까 나 같은 아니 그리고 그 상황을 이재명 대표가 알았다. 내 돈이다. 이재명 돈이다. 그럼 이재명이 가만히 있을까? 일반적으로 가만히 안 두죠. 누구라도. 그리고 그렇게 됐다면 이재명이 김만배를 가만히 안 놔뒀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또 묻잖아요. 지난번에 이게 김용 부원장 재판에서 이 얘기 나왔거든요. 예. 그 얘기 나오면 또 갑자기 화를 버럭 내.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화 버럭 내는 타이밍이 딱 그런 타이밍이에요. 아, 그렇죠.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했었는데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타인과 대화를 할 때 내가 상대방 말이 안 되는 말에 내가 화를 내는 거는 내가 모르기 때문에 화를 낸다. 저는 그래서 이 유동규 씨가 이 변호사 측에서 자기가 모르는 거 그리고 자기한테 불리한 걸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답변을 못 하니까 버럭버럭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윤석열식이네. 약간 윤석열식이죠. 윤석열이 화가 나면은 예. 그러니까 말문이 막히면은 갑자기 책상을 탕탕 치면서 막 화를 내. 전형적이네. 아, 그렇죠. 예. 비슷비슷한가 봐요. 요즘 그 한남동 관자 앞에 가서 집회를 좀 하더니 그쪽으로 좀 많이 배웠나 보네요. 예. 자, 뭐 어떤 얘기들이 나왔습니까? 아, 그리고 이 수익 분배 이후에 이 다섯 필지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 다섯 필지 분배에 대한 것까지 포함해서 수익을 배반하면 얼마죠? 라고 물어봐요, 유동규한테. 이 다섯 개는 의미하는 게 주택 4개와 연립주택 1개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동규가 이런 말을 해요. 전체 지분에 대한 것은 우리와 상관없어서 모른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만약에 수익을 공유한다라고 하고 지분이 있다라고 하면 고정적으로 받는 수익뿐만 아니라 변동된 수익에 대해서도 당연히 받아오고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네. 만약에 5천억을 벌었으면 그리고 5천억보다 예정된 5천억보다 더 많이 벌었다라고 하면 그 이상으로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건 우리와 관련이 없으니 그 지분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관심을 두지도 않았고 둘 필요도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거기에 이재명 돈이든 그게 유동규 지 돈이든 그러니까요. 관심을 안 가지면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변호사도 이래요. 아니 이재명 자금 관리하는 사람이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경우가 유일하게 통용되는 가능한 케이스는 딱 한 가지. 이름만 빌려준 경우. 그렇죠. 예. 다 만배 돈인데 유동규는 이름만 빌려준 경우. 그러면 관심이 없을 수 있죠. 예. 근데 사실 그 경우가 되면은 유동규한테 오는 돈은 다른 명목으로 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는 사실은 다 꾸며진 얘기라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대목이 되는 건데, 자
유동규가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이 뭐라고들 진술합니까, 요 부분? 제가 좀 가장 오늘 관심 깊게 봤었던 내용은 혹시 아로 사건. 아로 사건이요. 예. 이 옛날에 이석기 예, 내라는 거 이석기. 사건. 예, 그거 관련된 이야기가 오늘 재판장에서 나오더라고요. 아로 사건이 갑자기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왜 나옵니까? 우선 유동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김만배와 유동규가 이 전화 통화를 했을 때 어쩐지 이 김만배의 반응이 쌓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는 줄 알고 이 서초동에 있는 찜질방을 갔답니다. 달려갔대요. 그래서 변호사가 위치가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위치가 기억이 안 난대요. 그 중요한 사건인데. 근데 남부터미널 쪽이었던 것 같대요. 남부터미널에 찜질방이 있다고요? 하여튼간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서초동에 찜질방이 있고요. 예, 서초동으로 달려갔다. 그렇다 치고요. 네, 네. 그렇다 치고 네. 그래서 이제 변호사가 그럼 무슨 이야기 나눴냐 했더니 이 김만배가 이 유동기랑 만나서 이런 얘기를 했다랍니다. 아로 사건 조사를 한다라고 하는데 너네 시장도 연결됐다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유동규가 김만배랑 만나서 그러면 금융 로비를 했고 김만배가 그리고 이재명이 아로 사건의 자금원으로 해가지고 아마 대서 특비를 댔었을 거래요. 김만배가 없었다라고 하면 근데 기사가 나지 않았어요. 왜? 금융 로비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재명을 김만배가 도와준 거죠. 사람들을 연결을 해줘가지고. 그랬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랬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아로 사건 때 그 사건을 꼰질러 준 사람이 예. 나눔 환경인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성남에 그 폐기물 관련 환경 관련 업체 이거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석기 그 통진당 쪽 사람이었다가 통진당 쪽은 뭐가 기분이 틀어졌는지 갑자기 이 사람이 배신을 하고 국정원한테 자료를 솔솔 다 넘겨버려요. 이 사람의 배신이 어떻게 보면은 통진당의 몰락과 직결되는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성남시로부터 사업을 받아서 폐기물 그 처리 업체, 환경 업체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가 당시에 꽤 많이 보도가 됐었어요. 뭐 대서특필이 안 돼? 대서특필 많이 됐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도 이 변호사가 지적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도와줬냐가 중요한 그 거잖아요. 어떻게 도와줬대? 그래서 유동규가 이러한 상황에서 김만배가 당시에 수원지검장 김순환과 연결을 시켜줬대요. 김수남 나중에 검찰총장 하죠. 예, 나중에 검찰총장하는 그래서 이재명을 구해줬다라는 거예요. 왜? 김수남이 이재명을 왜 구해줘? 아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김만배를 통해 가지고 연결시켜 줘 가지고 이 김순남이라는 인물이 이재명을 구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이재명이 김순남한테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자 김순남이 저한테 하지 마시고 우리 만배한테 고맙다라고 해주세요라고 말을 했대요. 아, 그랬대요? 예, 그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국정원들이 이걸 수사를 하고 했었던 거잖아요. 네. 이 간첩 사건이니까. 네. 당시에 이제 김만배 같은 경우에는 각상도 민정수사 같은 그러한 내용들도 뭐 전에 들었었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되게 비밀스러운 얘기를 김만배는 아는 사람도 많고 하니까 이미 듣고 있었고 이재명이 이 아랍 사건과 관련이 있었다라는 거죠. 왜? 그 나눔 환경을 지원해줬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게 이제 유동규의 주장이었던 겁니다. 근데 변호사도 이제 어이가 없잖아 이거 들어보니까 그러면 아로 사건이 국계 문란 사건인데 기자의 말로 배제되는 게 말이 돼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유동규가 당시 국무총리도 김만배를 알고 있을 정도였다. 김만배 정도 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그건 하더라고요. 말이 안 되는 게. 예. 그 당시 김만배가 지금 김만배지. 김만배가 그 법조 기자단에 포함된 게 몇 년인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겠어요. 2008년이에요. 이석기 사건이 언제 났느냐? 2013년이에요. 한지 얼마 안 됐을 때네. 그러니까 5년 정도 됐을 때니까 이제 막 자리 잡기 시작했을 무렵인 거예요. 그쯤 된 김만배가 김수남한테 이재명을 구명해 주세요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리고 이석기 사건하고 연루가 되면은 그때는 그냥 죽는 거야 무조건. 따라서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손절할 때야. 그렇죠. 따라서 만약에 김만배였다고 하면은 이재명과 손절을 하려고 했으면 했지. 그럼 만병이 얼마나 계산이 빤한 사람인데 그렇게 돼 있었으면 이재명 손절하고도 남았지. 그리고 진짜 확실한 얘기.
2014년경에 만배영이 나한테 와서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나요? 용진아, 너 이재명하고 친하냐? 뭐 학교 동문이니까 뭐 얼굴은 알죠. 밥자리 한번 마련해라. 왜요? 이랬더니 뭐에는 뭐 왜요냐. 뭐 하여튼 마련해 봐라. 너 학교 선배니까 한번 마련해 봐라 그러더라고. 해볼게요. 그래놓고 내가 마련 안 했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얼마 뒤에 뭐 한국일보 어떤 선배랑 해가지고 밥자리를 했더라고. 네. 그게 이재명과 김만배 유일한 직접 만담이에요. 뭐 유동규 말을 들어보면 뭐 김만배와 이재명이 상당히 친한 관계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그 친한 사람이 나를 통해 가지고 밥자리 만들어 달라 그래? 제가 바로 그 말입니다. 2014년이야 그때. 친하다라고 하면 선배님을 통해서 밥자리 마련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자기가 전화해서 밥 먹자고 하면 되니까. 2016년인가 그때도 나보고 야 용진아 형이랑 사업 하나 할래? 그래서 무슨 사업이요? 그랬더니 뭐 시행 사업을 한대. 예. 그래서 아 그래요? 이러면서 시행 사업을 해야 돈을 번다지요? 뭐 이랬었다고. 그러면서 이 양반이 나보고 뭐라 그랬냐? 근데 너 골프 좀 칠 줄 아냐? 그래서 골프 채만 좀 잡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야 이 자식아 그 법조 기자가 뭐 골프도 한번 안 치고 뭐 했냐? 당장 배워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형아랑 같이 골프 치러 다니면 좋지 않냐? 형 대타도 좀 뛰고 이러더라고요. 아 예. 그러면서 그러면서 그 이재명 시장하고 자리도 한번 만들고 말이야. 그때도 한번 그랬었어. 2016년까지도 만배영이 이재명하고 별로 안 친했단 얘기지. 그러네요. 예? 근데 2013년에 아로 사건하고 뭐가 어쩌고 어째? 말 같은 소리를 근데 만약에 이 당시에 진짜 아로 사건하고 이런 걸 진짜 이 김만배가 도와줬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한테는 은인인 거잖아요. 만약 이게 진실이라고 하면 그러면 선배님한테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밥자리를 마련해달라고 부탁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없지. 그냥 없죠. 자기들한테 전화 띠리릭 하면 되는 거고. 은인인데. 그러면은 벌써 지금쯤 이재명 대표 핸드폰에 김만배 전화가 수두룩하게 나왔어. 그렇죠. 지금 이재명 대표 핸드폰이 이재명 대표 핸드폰 게 아니야. 그건 검찰 핸드폰이야. 하도 많이 그 추적을 해가지고 이재명 대표 핸드폰에 지금 나만 한 게 없을 정도예요. 그런 상황인데 나왔으면 벌써 나왔지. 대사 특필됐죠. 말 같은 소리를 하라 그래. 근데 갑자기 아로 얘기는 갑자기 왜 나온 거야 도대체 오늘은? 이게 그냥 변호사 측에서 이거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그냥 중간에 그냥 툭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생각보다 좀 길게 얘기가 나와가지고. 근데 저는 하나 좀 궁금한 게 당시에 김수남이라는 사람이 박근혜 시절에 상당히 진급도 잘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근데 박근혜는 국민의힘이자 새누리당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과연 이 김만배라는 인물 한 명 때문에 이재명을 도와준다는 것 자체, 자기 성향과도 다르고 한데 도와줬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말이 안 되지 않나요? 김수남이 어떤 사람인데? 어떤 사람인데요? 김수남이 눈치가 예. 빤한 사람이에요. 예. 김수남이 원래 판사를 시작해요. 판사로 그래요? 시작이 돼요. 오. 그런데 검사로 전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검찰총장까지 오른 사람이죠. 원래 이분 아버지가 영남대학교 총장을 하셨는데 박근혜하고는 조금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박근혜 때문에 총장직을 그만둔 그런 사례에 속해요. 그래서 김수남이 박근혜 밑에서는 아마 출세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했는데 앵걸 이 사람 박근혜 밑에서 더 승승장구합니다. 수원지검장이 된 것과 함께 바로 그 다음번에 중앙지검장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검찰총장이 돼요. 승승장구하죠. 우리 마지막 마지막을 지킨 그 박근혜의 마지막을 지킨 검찰총장이 김수남이에요. 아이고. 도저히 그러니까 그렇게 김수남이 출세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이 RO 사건, 이석기 사건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사건에서 이재명을 빼줬다고. 야, 거기서 이재명을 빼줬다고요? 불가능하죠.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네. 그거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그게 대서특필이 안 됐다고 하는데 조선일보에서 주구장창 물고 늘어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변호사 측에서 나와서 신문에 나온 것들을 다 말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거 가지고도 유동규와 변호사 측에서 싸워요. 예를 들면 또 싸워? 예, 왜 싸우냐면 또 이 변호사 측에서 이제 신문을 보여주면서 아니 이재명 나온 거 맞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제 유동규 입장에서는 아니 수사를 안 하지 않았느냐. 왜 수사를 안 해? 그러니까 이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진 않았었나 봐요.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그래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 기사와 수사를 혼동해가지고 지금 이 변호사가 거짓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수사를 안 받았는데 수사를 받은 것처럼 이 기사를 통해가지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되게 흥분하면서 말을 합니다. 유동규가. 대선 특별히 안 됐다고 지 입으로 말하지 않았어? 말했잖아요. 그래놓고서는 갑자기 그 기사 나오지 않았냐 그랬더니 수사 안 받았다고 그래? 그러니까 약간 이제 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동규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가 이 신문에서 안 나온다고 이전에 말을 했는데 그걸로 말하면 안 되니까 다른 거를 또 돌려가지고 계속 꼬투리를 잡는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그때 예. 성남시에 압수수색 여러 번 당했어요. 아 그래요? 예. 아니 김수남이 바보야? 아니 김수남이 이재명을 봐주고 싶어도 그렇게 압수수색도 한 번 안 하고 봐주면은 지가 죽어, 지가 다쳐. 그러니까 그게 뭐 수사가 안 됐다는 것 자체가 틀린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갖다 붙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동규 때문에 이 주제가 조선일보에 또 한 번 납니다. 2021년 무렵에 유동규가 이런 말을 했다고 조선일보에 또 대대적으로 나와요. 근데 이거를 검찰에서 또 뒤져봅니다. 당시 상황을. 안 나온 거야. 예. 그래서 그만둔 거예요. 그것도 여러 차례 했던 겁니다. 무슨 말 같자는 소리를 해. 유동규는 거의 갖다 붙이는데요. 그냥 막. 지금 계속 갖다 붙이고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막 이렇게 막 말 싸움 하니까 판사님 또 말립니다. 말려요? 릴렉스 하라고. 야. 화내지 말라고. 그러니까 유동규가 이거 양변론적으로 내가 말하는 게 아니다. 변호사가 흥분하고 있고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하고 있다. 이 수사와 기사가 뭉뚱그려져서 말하고 있고 일반화 동일화 시키니까 내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다. 재판장님이 변호사가 전진상 변호사가 아니라 이재명을 지금 보호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재판장이 또 이렇게 또 싸우니까 또 막 말려요. 그래서 재판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이 시간이 주어져 있으니까 뭐 변호사님도 그렇고 유동규 씨도 그렇고 싸우지 말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이 막 오가면서 있는데 이제 변호사 측에서 스톱이란 말을 했나 봐요. 변호사가. 그러니까 유동규가 그걸 딱 듣고 아니 잠깐만 저한테 직접적으로 스톱이라고 말을 했어요?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하지 말고 변호사래. 판사님 통해서 말을 해요. 전달하세요라고 말을 합니다. 또라이 같은 놈 아니야. 씨. 지가 그냥 동무대인데? 네, 그러면서 이제 재판장님이 말을 하고 있는데 스톱이라고 말을 하는 거는 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나자라 그래. 변호사가 예의가 없대요. 아, 일반화 어쩌고 하는데 지나자라라 그래. 야, 당황스럽네요. 그렇죠. 오. 막 흥분을. 아나무인인데요, 거의. 그렇죠. 전 근데 이게 불안함의 반증이라고 봐요. 옛날에는 이렇게까지 안 했어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일부러 이재명 대표를 화나게 만들려고 하는 건 보였는데 이 정도까지 아나무인은 아니었거든. 변호사랑 이 정도까지 싸우지 않았는데 오늘 들으면서 좀 어지러지 하더라고요. 계속 싸우는 걸 5시간 들으니까 저도. 이 양반이 지금 이렇게 오늘 자기가 호통을 쳤다고 또 오늘도 방송할 거야 아마 라이브 틀고 막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오늘 한남동 간저 윤석열 잡힐 확률 높잖아요. 네. 내일 새벽에 유동규도 이거 재판 끝나고 갈지 않을까요? 아, 오늘 지금 안 그래도 이경 대변인이랑 우리 새벽에 한번 가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꼭 네. 가봐야 되겠네요. 네, 꼭 한번 가고. 유동규는 뭐 하고 지내나? 요번에도 만약에 유동규가 나오면 아하. 이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그 구구 단체들이 뒤에 아마 몰려 다닐 겁니다. 그러면서 이 유동규는 지금 재판 법정에 나오는 것이 유튜브 어떤 소재를 만들려고 나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 드네요. 그렇죠. 유튜브 소재로도 만들고 사실 유동규 씨가 재판 들어가기 전에 방송하고 들어가고 그런 경우도 많죠. 많거든요. 네. 혼자서 생쇼를 해요. 본인 딸에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재명 대표의 대선 가도가 거의 뭐 아우토반급으로 깔렸잖아요. 윤석열이 불법 계엄을 하면서 내란 일으키면서. 그러니까 유동규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쪽을 밀었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이 좀 탄탄대로로 보이니 본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검찰 쪽에 배팅을 했는데 그렇죠. 예, 그 검찰이 이제 작살이 나는 거니까 아휴 다이한 거죠. 아, 네. 참 그러니까 더 불안해서 저렇게 네. 설치고 있는 거다. 예, 그렇죠. 좀 그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미칠 때 확실히 미쳐버리고 하면은 못 건드린다. 예.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네. 왜 우리 군대에서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후임이고 정말 짬찐데 완전히 도론 새끼면 안 건드리잖아. 아, 막 그런 애들 피곤해요. 예, 피곤. 지금 유동규가 딱 그런 스타일이다. 예, 지금 딱 일부러 그런 짓 하는 놈들이 있거든. 실제로 맞아요. 보면. 자기 건들지 말라고 일부러 두려우니까 부풀리는 거예요. 보고처럼. 아, 보고처럼. 보고 좀 부풀리는 거죠, 자신을. 예. 참 다양한 인간 군상들을 보게 되네요. 아, 그렇죠. 예. 참 유동규도 참 특별한 사람 같아요. 그렇죠. 윤석열만큼 특이한 사람 같습니다. 재판장을 갈 때마다 유동규 씨를 보면 이거 재판 예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예능. 들고 오늘 판사님도 픽 웃었다니까요. 유동규 하는 말 들으면서. 아. 그래서 유동규 진짜 독특하다. 김동현 부장판사잖아요. 아, 그렇죠. 예, 이번에 아마 재판부 교체가 있을 예정이라고 하죠. 예, 지금 아마 재판부가 이제 교체가 되고 되기 때문에 지금 유동규까지 마무리하고 이제 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유동규가 좀 협조적이지 않으니 계속 아이 다루듯이 달래주는 것 같습니다. 2월 달에 아마 인사이동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 전까지 마무리하고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신 것 같은데 네. 아, 유동규가 말을 안 듣네. 예, 우리 금쪽이 이렇게 잘 이렇게 오르고 달래가지고 우리 김동현 판사님이 제대로 그것까지 마무리하고 가시면 좋겠네요. 다음 주도 이번 주 금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인가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이제 이재명 대표 이 대장동 재판 오늘 네. 재판이 지속되고요. 이 16일 날이 아마 목요일인 것 같은데 네. 김용현 재판이 잡혔습니다. 예. 내란 수재 첫 번째 재판이에요. 네. 그래서 그것도 이제 방청을 신청했기 때문에 이제 당첨되면 또 우리 시청자분들과 함께 대화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번 주 이제 금요일, 다음 주에 또 한 2차례.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나면은 2월 초쯤 되면은 유동규 증언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겠군요. 예, 맞습니다. 검찰 측에 재주신문도 있을 예정인데 그거 하면은 아슬아슬하게 끝나긴 하겠네요. 그렇죠. 약간 아슬아슬하게. 예. 판사님 입장에서 지금 속이 조금 바짝바짝 타시겠구만. 빨리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도 이제 유동규 정도까지 마무리하고 좀 새로 하는 느낌으로 하면 좋잖아요. 다음 판사님이. 네. 네. 참 판사가 극한 극한 상황을 만났네요. 예. 그러니까요. 다음번 담당 판사가 누가 될지도 살짝 조금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뭐 그렇죠. 들리는 얘기는 없으신가요? 안타깝게도 아직 들리는 소식은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이제 어디로 가십니까? 이제 다시 한남도로 가시나요? 예, 지금 저는 바로 이 한남동 간저로 가가지고 이 우리 또 윤석열 대통령 팔찌 선물하러 가야죠. 요즘 새벽 그리고 낮으로 이렇게 상당히 활약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지금 원래는 이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항상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이제 한남동으로 나갈 거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이분 뉴스가 아시다시피 난방버스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죠. 현재 지금 잘 운영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큰 도움을 주셔서 지금 잘 되고 있으니까요. 혹시 이 한남동에 오시는 분들은 한번 들러가지고 난방버스에서 주무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우리 이 강지호 기자나 김대호 PD가 있으면 응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덕분에 네.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맨 처음에 현장에 나갔을 때 너무 춥더라고요. 그렇죠. 너무 추워가지고 있는데 제 앞에 보니까 나이가 좀 많으신 분도 꽤 계세요. 야, 젊은 나도 이렇게 추운데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제 이분 뉴스끼리 이제 대화를 나눠가지고 야, 우리 그래도 난방버스 꼭 보내야겠다라고 하면서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보니까 그때 돈이 70만 원 있었다며.
예. 근데 그 통장 탈탈 털어가지고 난방버스 불렀다며. 아, 그렇죠. 근데 뭐 그래 놓고서는 이제 그 다음날 이렇게 걱정이 되니까 그래서 도와달라고 네, 했는데 맞습니다. 예, 도움이 이제 많이 됐다고. 네, 예. 사실 저희가 약간 수줍어 가지고 이제 도와달라는 말은 잘 못하기는 해요. 근데 네. 이제 저희가 딱 하루밖에 운영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선배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근데 네, 그리고- 보면 예. 참 대단한 게 예. 통장에 겨우 70만 원 있는데 그걸로 난방버스 부를 생각을 했으면 그러니까 먹고 살 거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일단 질러가 본 거 아니야? 뭐 어떻게 하면 마음 좋게 말하면 마음씨가 따뜻하다. 나쁘게 말하면 계획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 진짜 계획이 없다. 와. 아 예. 그래도 눈앞에 막 그 어르신 그- 떨고 있는데 아 눈앞에 선하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우리 저 젊은 청년들이 이러니까 예. 우리 자 난방버스가 아니라 모든 우리 강지호 기자, 우리 김대호 PD가 앞으로 계속 힘을 낼 수 있도록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 마지막까지 끝까지 윤석열한테 팔찌 선포하는 그날까지 예. 열심히 싸워주시고 예, 열심히 한번 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